다이아몬드 마스터 배병선입니다. 제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이게 참, 오늘, 생각지도 않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박찬욱 국장님의 그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일이 항상, 어떤, 그냥 똑같은 일상적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어찌 보면 회장님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회장님 하신 그 말씀 중에 MBO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MBO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MBO가 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괜히 물어보면 또 혼선이 될 것 같아. 네, 자, MBO가 뭐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네, 철자는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이 목표, 오브젝티브, 목표에 바이, 의한 매니지먼트 관리입니다. 즉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누누이 하신 얘기가 인생 시나리오를 먼저 써라.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것을 내가 이룰 건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지 그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우주에 가기 위해서 인간이 우주에 발을 딱 딛는 그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런 다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다는 거에서 나온 그 말이 이 매니지먼트 MBO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박창학 국장님께서 이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점을 아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나와 내 파트너 이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체크해야 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들 같이 아침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파트너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공유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가 우선 우리 일은요 항상 나부터 점검입니다. 나부터 점검. 그러니까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9월 다 됐죠. 9월 1일부터 30일 이 기간 안에 우리 사장님들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지난달 8월 달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분, 누구누구 들어오셨나? 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는데 그게 실천적으로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주원분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왜 써야 돼요? 인생 시나리오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우리의 목표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를 세우기 우리가 위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그 항상 회장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은 꿈 같은지만 우리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루어진다를 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지만, 네, 다들, 어쨌든 이 목표, 인생 시나리오를 왜 써야 되냐, 우리 사업자들끼리는 이런 기준을,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정답들이 많은데,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돼요.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써서 카톡방에 올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위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따라하는 파트너 생길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밑에 파트너들이 다 쓰길 바라죠. 매달. 매일매일 쓰는 파트너 나오면 아주 그냥 막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거야. 근데 그런 파트너가 왜 안 나오냐? 내가 안 써서 공개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위에 막 제품 애용하는 파트너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품 애용하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고 마스크팩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밑에 반드시 그걸 따라하는 파트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나와 파트너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체크 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있나를 나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시나리오를 왜 써야 되느냐? 뭐 때문에 써야 되느냐?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목표 세우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세우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린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 내면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복제 때문에 들어가요. 복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나왔어. 나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볼게 하고 나왔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인생 시나리오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쓰냐? 안 써요. 대부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거 뭐 어떻게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한 거를 보여주면 나 이렇게 매달 쓰고 있어 라고 보여주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거를 점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어떤 강요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본인이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전환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우리 사장님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올리는지 뭐 체크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쨌든 9월 달에 힘드셨다라고 하면 10월 달에 꼭 또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거를 정확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서 우리 사장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우리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뭐 내가 내 하위에 파트너들이 무수히 많아, 내 하위에 뭐 직급자들이 무수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났냐? 정확한 자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 내 파트너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나 안 썼나 점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카톡방에 올리고, 또 요즘 나온 책자에는 그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버킷리스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또 카톡방에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우선이지, 내 파트너한테 파트너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9월달 거 썼어요 안 써요?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 그게 더 100번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사람들 다 생각도 있으시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센터조에 참여되는지, 세미나 참석되는지, 참석만 하는지,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센터조에 이런 세미나, 여기에 내 파트너가,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확인, 체크하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 예. 우리 사람들이 매일매일 정말 어찌 보면 제 시간에 정확히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아니면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이 어떤 체제, 시스템에 맞춰야 된다라고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또 이렇게 강요해버리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애터미, 우리 업의 본질이 뭐예요? 애터미란 우리 이 사업에,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은 유통이잖아요. 유통. 근데 그냥 유통이냐? 아니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이 사업의 본질은 유통인데, 그 유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사업자들의 몫이죠. 이 조직을 만드는 이 법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 애터미 사업 정말 다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조금씩 풀어볼게요.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팀인데, 우리 사장님들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 팀 1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팀 1으로 시작하죠. 어느 팀의 팀 1으로. 근데 조직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팀의 리더가 되어 있으시겠죠. 팀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팀 1이 되고, 그 팀 1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해서 팀의 리더로 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팀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팀에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없으면 그 팀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네, 다들 각자 생각하세요. 팀 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팀 웍이 없는 조직은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만드는 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이 팀워크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된다는 거죠. 자, 팀워크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팀워크를 만들려면 정말 요즘 뭐 이성현 박사님이 항상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맥스웰 리더십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로서 해야 될 것들이. 그 리더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맥스웰 리더십을 우리 사람들이 다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나올 그 내용들을 우리 사람들은 다 보셨고 저 또한 봤고 그러면 우리 센터의 모든 식구들은 그 리더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갖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 생각이라는 거를 갖게 만드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45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 45분은요. 각자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세요. 다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께서 이 영과 혼의 개념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특히나 이 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인데 양심 어떤 법 우리 속 안에 있는 기준 법 그건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물론 기준은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그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어디 가야 될 그 목표점이 있어. 근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경찰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 유턴을 딱 했어. 근데 여기 전봇대 뒤에서 경찰이 딱 나오네. 일로 오세요. 막 나를 불러. 자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저 자식, 죄송합니다. 저 경찰은 왜 하필 저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걸요? 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트너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있어 아무리 그 잘못을 지적해도 그 파트너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이 팀워크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같은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책, 무수히 많은 이런 우리 맨날 매일매일 365일, 토요일은 안 하죠 참. 토요일 일은 안 하는데 어떻든 이런 미팅의 자리 끊임없이 나와서 그 팀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팀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생깁니다. 이 팀워크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아침 조회에 참석하는 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이 아침 조회에 참여하고 이런 뭐 라인 미팅에 참여하고 또 그걸 넘어서 이제 본사 굿모닝 TV, 애터미 굿모닝 애터미, 또 총장님 뭐 산하 통합 조회, 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또 뭐 여러분들 뭐 각 산하별로 밤마다 하는 뭐 이렇게 미팅의 그런 줌 미팅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팅의 자리에 참여를 해서 그 팀과 생각을 같이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팀의 리더로 팀장으로
국장님으로, 본부장님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드는 법,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의 미팅의 자리에 참석해서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스폰서의 생각과 같아지잖아요. 스폰서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드는 게 좀, 그러니까, 조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위 스폰서들 보면. 조직을 잘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배우는 거죠. 카톡방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SNS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밴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어떤 온라인 공간상에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일은 어쨌든 사람을 모아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을 모으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옆에서 내가 팀원으로 끊임없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그런 걸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폰서님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잘 따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 따라하면 내 밑에 누군가는 반드시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카톡방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카톡방에다가 그냥 사람 다 일단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막 빠져나가요. 근데 그 빠져나간 분들 또 후속 관리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럼 또 만나서 또 집어넣고 밴드에도 막 사람들 만나서 회원 등록할 때마다 막 초대해서 집어넣고 또 빠져나가면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모아나가고 그 가운데 뭐 후속관리 여기서 오늘 이제 후속관리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나가는 법을 배우고 팀원이 돼서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 해보고 그런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하위에 반드시 팀의 리더로서 성장하실 분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맥스웰 리더십 중에 그 선명하게 내용들이 많은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위에 리더를 만들게 하려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리더. 그게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어느 이제 그 맥스웰 리더십 중 내용 중에 그런 글귀가 저는 아직도 이 내리에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애를 쓰는데 저도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저의 어떤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을 잘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미팅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리더를 만들어내야 돼요.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든 상위 스폰서에 의해서 이 리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상위 스폰서에 의해서 한쪽에 어떤 리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리더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리더를 성장시킬 수 있는 법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미팅에 나와서 배우고 이 상위 스폰서와 이 리더를 키우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 리더를 키우고 함께 그걸 배워서 그대로 내가 이 리더를 성장시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배울 거야. 나한테 절대 그런 거 가르치지 마.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한 줄은 하셔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한 줄은 하셔야 돼. 내 위에 스폰서가 2줄 해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게 한 줄 어떻게 내 능력은 안 돼. 스폰서님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한 줄이라도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스폰서님 전 열심히 2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는 편안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조직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미팅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끊임없이 참여해서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 뭐 팀장이면 팀장 산하 이런 또 줌 미팅 하시고 판매사면 또 판매사들 하위에 뭐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 판매사 분들도 별도의 그런 줌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나는 판매사니까 아직 안 해도 돼. 이거 아닙니다. 판매사부터 하시고 점점 내 어떤 이 말하는 능력을 점점 키우셔서 팀장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조직을 키우는 이 방법에 익숙해지시고 능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조직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월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 몇 군데 다녀야 됩니까? 4군데 다녀야 돼요. 아니면 임원진이 되든지. 어떤 한 직장을 4군데 다니실래요? 임원진 되실래요? 임원이 돼야 월천 받잖아요. 그죠? 직장 4군데 다녀서 월천 받으실래요? 24시간 모자릅니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동 수입과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그런 어떤 한계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리더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생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작해서 다 복제입니다. 우리 일은. 저는요 이거 아무리 다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복제예요. 결론은 복제입니다. 그 복제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인생 시나리오 쓰고 내가 먼저 미팅에 참여해서 배우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조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저 강사가 강사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박수 치면서 끝내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오늘 어떻든 간에 역시 우리 센터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리 인생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팀 미팅에 우리 조직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팀 미팅, 조회, 세미나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이기 쉽게 말씀해 주신 우리 배병선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모두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네. 나 부장님 찌꺼린데요. 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제 얼굴이 자꾸 사진이 없어지네. 자, 계신 곳에서 우리 사원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사원 준비. 예. 사원 시작.
오늘 긍정적이며 생각을 대하라. 믿음에 깨서며 겸손히 살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수고하세요. 잘 보내세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명절들 잘 쓰세요. 네, 추석들 잘 보내세요. 네. 네, 명절도 잘 보내세요. 아, 추석 명절을 깜빡했네. 아. 아, 그래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